하고 정수기하고 이렇게 비교 설명만 해드리는 거로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그 질환, 그러니까 뭐 혈압이 왜 어떻게 생기는데 우리 물이 어떻게 개선을 해주는가, 또 아니면 이제 그 당뇨도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구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또 요즘 막 퍼지고 있는 게 그 아토피 질환.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질환이 어떤 물하고 어떤 관계가 돼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제가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그 우리 알칼리온수가 그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 인체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부합하는지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그 물은 이렇게 그 지구상에 있는 물이 이 95% 이상이 마이너스 입자와 이렇게 플러스 입자가 두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마이너스 입자 쪽에는 어떤 인, 황, 아니면 염소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고, 플러스에는 가장 많은 게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또 망간, 나트륨, 또 칼륨, 또 규소, 이런 좋은 물질들이 플러스에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그 수돗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은 이게가 다 이렇게 섞어져 있는 거예요. 섞어져 있는 거를 이런 마이너스 입자, 플러스 입자를 두 개를 묶어주는데, 뭐가 묶어주냐면은 수소.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이걸 딱 묶어줘요. 그래서 H2O가 이제 물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입자를 이 수돗물에서 이렇게 우리 기계로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필터를 두 개를 거쳐요. 필터 두 개를 거쳐 1차, 2차, 2차, 2차 두 개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해조로 이동이 되는데, 사실 이 전해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알칼리 이온수기나 수소수기에서는. 이 전해조 속에는 이렇게 이제 전극판이 여러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상 두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는 마이너스 전극판, 하나는 플러스 전극판. 이 전해조 속에 이런 전극판이 들어있는데, 수돗물을 열어서 이 필터를 거친 다음에 이 전해조 속으로 물을 꽉 이런 인, 황, 염소,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걸 꽉 이렇게 차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기를 딱 넣었더니 이제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전극판에는 플러스 물질이 막 당겨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이런 그 자석. 말굽 자석을 보면은 이런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노란색이나 파란색.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색끼리 딱 붙이면은 떨어져. 죽어도 안 붙여. 서로 떠다니니까. 서로 떠다니면 죽어.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색깔이 틀리게 이렇게 불려서 붙이면은 근처만 가도 착 붙어요.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온화 시키는 게 알칼리 이온수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 보면은 지금 요 마이너스 적분말에는 플러스 물질,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거를 막 뒤쪽으로 모여들게, 전기 넣는 순간 전자석이 되니까는 많이 막 몰려들겠죠. 막 몰려들어서 그 대신 같이 붙어있던 건데 인하고 황소, 염소 이런 거는 떠다니는 거지. 같이 이제 마이너스기가 서로 떠다니면서 반대로 보내고 플러스만 이쪽으로 막 모여들게. 이러면 칼슘,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게 많이 모여들어 있는 요쪽으로 이렇게 홀을 내서 나오게 한 것이 요것이 알칼리수. 반대로
이제 플러스 정판에는 마이너스 물질들이 막 모여들겠죠. 인황, 염도 같은 게. 막 모여들어서 요쪽으로 이렇게 오를 내가지고 하는 게 요게 산성수. 원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 수돗물에서 이 전기의 힘으로 딱 플러스를 분리해서 알칼리수, 산성수. 근데 요게 알칼리수, 산성수를 이온화 시키면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째는 이제 수소가 발생이 되죠. 이 수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 우리가 나노메디까지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기계에서는 수소가 발생이 된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수소수 기능이 딱 수소기가 하나 딱 들어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물은 95% 이상이 이렇게 오각수로 돼 있어요. 사각수나 오각수. 이 오각수나 사각수로 돼 있는 물을 이온화되면서 이게 육각수로 다 바뀌어져요. 육각수로 바뀌어지는데 육각수로 이게 그 안정되죠.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육각수로 그 물 입자를 보려고 그러면은 한 3,000분의 1, 5,000분의 1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통말통한데 근데 그 인체공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은 그 인체의 세포가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물질이 육각형이래요. 예. 그래서 벌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벌집처럼 막 그 돼 있는 이런 그 형태. 물질 입자를 가장 빨리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수를 먹으면은 소변이 빨리 나와요. 일반 물 먹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와요. 왜냐면 빨리 흡수돼 가지고. 그래서 그 육각수가 이래서 이제 좋은 거고, 이 육각수가 좋다는 건 옛날에 그 자화 육각수인가 그런 데서 한참 막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육각수가 이런 오각수나 사각수보다는 훨씬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 세 번째로는 클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입자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수돗물을 보면은 약 한 150데시벨 그리고 이 정수기를 보면은 이거 제가 잘못했네. 이 수돗물은 130데시벨 그리고 정수물이 150데시벨 그리고 이 알칼리수가 50데시벨 그러니까 이 정수기 물보다는 3분의 1이나 더 작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자가 이렇게 작은 것도 뭐 한 5,000분의 1 현미경으로 봐야 벌통말통한 건데 큰 뭐 무슨 대수가 있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 이런 걸 보시면은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옛날에는 뱀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럼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병에다 담아가지고 사주. 소주를 담지. 소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초를 녹여가지고 밀봉을 딱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땅에다 묻든가 장롱속에 넣어놨든가 해가지고 이제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뱀술을 먹겠다고 이렇게 담아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는 소주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뱀이 먹으면은 먹을 만큼 배가 이만큼 나오면은 체적의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무게는 변함이 없지만은 체적의 그 어떤 체적의 크기는 이게 변화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먹을 만큼 배가 나오니까. 근데 이만큼 줄어들어요. 그게 입자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뱀이 먹긴 먹었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콩 있잖아요. 콩 한 말하고 쌀 한 말하고 두 말을 멍석에다 막 섞어가지고 다시 대면은 두 마리 나올까요?
콩 한 마리하고 쌀 한 마리하고 몽솔이다 막 섞어서 다시 되면은 2마리 나와야 맞는 건데 2마리 안 나오겠죠. 네. 무게는 변함이 없지만 체적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콩은 이렇게 입자가 크고 쌀은 작으니까 이 속을 배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이제 그 어떤 물을 이제 한 컵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입자 지금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한 컵을 먹었는데 이 물을 한 컵을 딱 먹으니까 거기에 미네랄 종류가 한 10개가 들어있다. 일반 물에 정수물에 수돗물에 똑같이 10개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물 입자 크기가 알칼리수하고 일반 물하고 비교하면은 콩은 일반 정수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알칼리수는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입자가 작은 3분의 1. 그러면 일반 물은 미네랄이 10개 있어도 10개가 다 이렇게 9개나 8개는 다 우회로 오고 한두 개는 혹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알칼리수를 한 컵 먹었는데 똑같이 미네랄이 10개가 있는데 이 알칼리수 입자가 작으니까 이 콩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세포한테도 다 영양분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물 한 컵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양분을 하나도 흡수를 못 시키고 알칼리수를 먹은 사람은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고 이래서 이 입자 크기가 이 뱀에도 이런 세포 사이사이에 어떤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소주가 사이사이로 배기는 바람에 배도 조금 나오긴 나왔겠죠. 근데 조금 나오긴 나왔겠지만은 그만큼 줄어드는 게 표가 나는 거지. 근데 알칼리수를 먹었으면은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배가 안 나오니까 거의 다 빠지니까. 그래서 이 세포 속에다 전달하는 거는 이 영양분을 전달하는 거는 알칼리수가 훨씬 효과적인데 이 요만한 멸우치 한 마리가 뭐라 그럴까 한 요만한 그 멸우치 한 마리가 그 칼슘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은 이 수영장 욕조에 다 희석이 될 수 있는 칼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멸치 한 마리만 먹으면은 수영장을 다 먹을 폭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안 맞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일반 물에는 칼슘이 있어도 거의 우에를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별로 못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알칼리수에 있는 칼슘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이제 흡수를 해서 이 세포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칼리수를 먹으면은 그 임산부들이 열이면 9명 반은 입덧을 안 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 이거 임산부들 이거 알칼리수 먹으면 입덧을 안 해. 이거 먹어봐 하면은 에이 너나 먹어 그러겠죠. 근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지기 시작하면은